앞서서 잠깐 이런 헤비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맨 왼쪽에 보면 처음에 얘기했었던 로마 보고서 이후에 스톡홀름 선언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 이게 헤비타트를 이렇게 이상하게 숫자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헤비타트의 그 마감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0, 5, 10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2, 7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7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이제 헤비타트라고 유엔 헤비타트 여기 이제 유엔 헤비타트의 논의 구조인데 헤비타트가 아까 제가 이콜로지라고 생태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체 자연의 질서 전체를 이루는 거는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근데 그 생태계 안에 돼지가 사는 데가 있고 소가 사는 데가 있고 뭐 닭이 사는 데가 있고 또 풀로 얘기하면 연꽃이 사는 곳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각자가 자라는 데가 다르잖아요. 연꽃이 산꼭대기에는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한자로 이제 서식하고 있는 공간 일단의 공간을 영어로는 헤비타트라고 해요. 서식지 우리말로 하면 서식지 즉 가장 쉬운 우리 한말로 얘기하면 집이죠 집.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을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헤비타트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집이 헤비타트고 제주도에서 크는 제주 말들에게 보면 사실 제주 목장이 헤비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헤비타트를 나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다. 우리 뭐 지구촌 이런 얘기 많이 썼었잖아요. 지구촌이라는 이름의 이제 그 원뿌리가 이렇게 지구를 하나의 헤비타트로 보는 거고, 그래서 유엔에서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늘 고민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유엔 헤비타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땅을 작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집이 적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작은 얼개로 보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도시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지구를 그냥 통으로 하나로 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유엔 헤비타트고요. 그래서 이런 유엔 헤비타트에서 고민해왔던 점은 처음에는 지구의 환경 잠재력이 부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어울려 살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꾸 이제 이 관심의 범위가 커져서 환경을 파먹고 사는 도시로 건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 사회잖아요, 사회. 그 사회도 건전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산이 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있었던 제3차에서는 이제는 뭐 맞죠? 그러한 관계와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정책, 제도들도 사실은 건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사실 최근에는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환경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얘기해서 지속 가능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한 80% 정도의 시민들은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환경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것들을 추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그 1층에 수원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서 지속가능을 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속가능 거기서 쓰는 말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분들이 늘 환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45년 동안 환경에서 도시로 사회로 정책으로 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 구조들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경제 이런 말을 막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 쓸 때 그게 환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수원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막 후두둑 지나가나?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헤비타트 3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를 결국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앞으로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 의제, 영어로 New Urban Agenda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의제는 이제 6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6개를 선언을 했는데 이 6개보다 사실 더 중요한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한 6개 도시 의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구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수원에서 보면 굉장히 선진적이다 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부문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 우리 수원에서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지구랑 이렇게 동시에 호흡하는 그런 도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거버넌스, 협치. 수원 맨 협치 찾았잖아요. 시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도 맨 우리 함께 해야 된다. 협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계획으로 그거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계획단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작동되고 있잖아요. 주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자. 그러한 이행수단으로 저희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단이 이제 만들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방향성과 이 수단들, 그 다음에 의제들을 보면 사실 수원은 거의 지구의 고민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용적인 도시. 요새는 아마도 17년을 기여를 해서 옛날엔 지속가능한 도시가 떴었는데 지금은 포용도시가 좀 뜨고 있어요. 어쩌면은 사회가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포용한다는 얘기를 끌어안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도 함께 해야 되고 몸이 불편한 사람과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해야 되고 수원에서 자란 사람과 수원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사람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하거나 외국에서 모셔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점. 조금 더 나가면 종교가 다르고 배움터가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포용도시예요.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도시. 포용도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점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고민일 거리가 많잖아요. 영통으로 해서 호메실로 해서 이렇게 광기로 해서 그래도 조금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도시. 옛날에는 번성했으나 지금은 쇠퇴되어 있는 행궁동이나 저기 고등동, 서둔, 연무 뭐 이런 옛날에 우리라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 내가 어디 사냐 그러면 왠지 말하기가 불편한 구조. 이게 소형도시가 아닌 거죠. 내가 어디 살아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영통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제 직장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수원이라고 안 하고 그 시절엔 영통이라고 지금 아마 광교에 사시는 분들도 어디 사냐고 그러면 수원이라고 안 하고 광교. 이제 이게 포용도시의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행궁동 산다고 해도 떳떳해야 되는데 행궁동 산다고 하기가 조금 그거는 뭐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외국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나 베트남에서 왔어. 나 태국에서 왔어.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 이게 사실 포용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귀화하셨거나 사실은 떳떳하게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많이 낳아준 외국에서 이주하신 우리 귀한 한국인들을 뭐 어디서 왔냐고 묻는 것도 사실은 포용도시 관점에서 보면 결례가 되는 거죠.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하나 우리가 팍 끌어안아주는 도시, 이게 포용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해병군력 있는 도시, 뭐 요새 사실은 지진에 화재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광교 산과 저수지를 비롯해서 약간의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도 그냥 바로 원위치할 수 있도록 잘 정치가 되어 있는 도시, 이런 게 이제 회복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도시, 참 시장님도 고민이 많죠. 사실은 이게 안전한 도시가 우리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1년에 약 60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뭐 제가 1차 베이비붐인데 얼굴 쫙 보니까 쟤랑 같이 국민학교 때 시험 보고 갔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국민학교는 시험 보고는 안 갔죠. 종합국민학교는 그때 대신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원주에 넣은 빵, 우유가루 뭐 이런 거 그거 먹으려고 한 살 더 일찍 국민학교 이렇게 형아 따라서 가서 그것만 얻어먹고 오는 그런 세대가 좀 계시네요. 그때는 60만 명이 태어났어요. 60만. 그래서 집이 모자랐고, 그래서 대한주택공사를 만들어갖고 너는 집을 공장에서 찍듯이 찍어내라 이렇게 만들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래도 뭐 큰 조직에서 만든 거는 이렇게 막 넘어가는 집들은 안 만들었겠지만 개인이 짓던 집들이 마구 생산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집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집들에서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하는데 병원이나 목욕탕이나 또는 종합 상가나 이런데 그냥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다든가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건데, 지금 짓는 집들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귀중한 생명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지속 가능한 도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도시,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현재 126만이지만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데라고는 요게 서수원 쪽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동쪽으로는 청명산까지 영통이 쫙 들어와 버렸고, 북쪽으로는 광교산 아래까지 쫙 가버렸고, 서쪽으로는 물론 요 일부 남아 있긴 하나 칠보산으로 해서 안산 경계까지 조금밖에 안 남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뒤에 올 아이들도 뭔가 좀 할 기회가 좀 남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참여적인 도시는 뭐 수원이 대표적이잖아요. 시민도, 시민사회단체도, 뭐 전문가 집단도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자. 이게 참여적인 도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생뚱맞을 수 있는 지점인데, 고밀도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의 틀에서 보면 100제곱미터에 100명이 사는 거하고 1000제곱미터에 100명이 살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환경적으로 건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다 깔는 것보다 필요하면 개발이 필요한 곳을 고밀도로 쭉 개발하고 나머지를 환경으로 건전하게 같이 두자, 이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나 공원이나 막 이렇게 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에 필요한 시설들을 묶어서 크게 만들고, 그냥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청소부터 손이 들지 않는 자연으로 그냥 두면 좋겠다라는 게
이왕 개발을 하면 쭉 개발하지 말고 묶어서 개발하자. 이렇게 고밀 개발이에요. 이제 이 합쳐서 6개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새로운 도시제인데요. 그 중에서 꼭 집어서 도시재단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지점은 지속 가능한 도시, 청해적인 도시, 앞에 있는 포용 도시, 이렇게 크게 보면 3개로 저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누구도 가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가치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었던 UN 해비타트 1, 2, 3차에서 보면 아까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이 SSD의 앞에 있는 E가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그 환경을 자연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처음에는 자연 환경이죠. 자연 환경, natural environment에 초점이 박혀 있었으나 2차인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거기에 경제와 사회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6년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문화와 정책 제도까지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털리를 앞에가 옛날에는 내추럴이 붙었다 그러면 지금은 내추럴이 빠지고 다 만약 영어로 쓴다면 이코노믹도 컬처도 폴리시도 몽창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어서 처음에 장명하신 분이 굉장히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장명했다. 근데 처음에 장명하신 인바이러먼트는 자연 환경이었었던 거죠. 자연. 그때 그 앞에다가 내추럴 인바이러먼트라고 안 쓴 게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앞에는 인바이러먼트를 그냥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자연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사회, 경제, 문화, 정책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속 가능한 도시의 취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풀 때 저희 재단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고민하시는 센터도 있고 도시를 고민하는 센터도 있고 경제를 고민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안에서 융복합해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도시재단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주체에서 보면 처음에 일기 때 주장했던 것들은 그 책무가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을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될 몫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45년 전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만나면 대통령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게 그 각 나라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가의 어젠다는 크잖아요.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국가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이제 도시가 더 중요하다. 지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뭐 지자체가 또 풀어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전 세계에 있는 시민이 스스로 지구 환경을 건전하게 만들어갈 주체해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수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시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시민 자치가 지구 환경을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주체다라는 쪽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도 수원이나 저희 도시재단은 사실은 저 지구의 흐름을 선도는 아니겠지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들은 이어져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그 틀 안에서 살고 싶은 도시라는 것들을 기획을 했는데 우연히도 제가 저 기획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랑 같이 했는데 그때 시범 사업을 펼치는 키워드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을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건데 정부 단위로는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체가 우리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다가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만들었고 그러한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자체는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라, 이런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비슷한 게 계속 이어지는데, 국토 도시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예산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묶어서 써라. 그래서 포괄보조금이라고, 포괄보조금으로 쓰되 앞에 썼던 살고 싶은 도시의 이름이 이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저 이름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저 백성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들었어요. 필 그때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백성병원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수원에 있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이 또 지방도시가 더 쇠퇴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에 힘입어서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고 도시재생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100억씩 주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수원의 행궁동이 저 프로젝트를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똑같이 누가? 주민이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당신들의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지난해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렇게 더 확산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도시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수원역 동쪽에 있는 동부역세권의 중심 시가 지형이 선정이 돼서 부피 150억, 실이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큰 흐름에서 보면 똑같아요. 주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되 행정과 주민을 지원해주는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가라, 이건데, 저희 재단 안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것들을 수원에서도 그냥 즉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고요. 그때 이제 이름을 펴면서 사실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저 이름 만들 때. 특히 이 학자분들이나 행정이 못마땅해 했고요. 뭐 도시 이름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거는 비슷하게 살고 싶은, 도대체 뭐가 살고 싶은 거냐? 근데 도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만드는 사람이 지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더 중요하다, 그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고착이 돼서 지금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면 살고 싶은 도시지, 뭐 만들어주는 사람이 뭐 자기 마음에 들거나 뭐 멋있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게 좋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키워드도 다 그냥 사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어울려 포용 도시죠, 그죠? 어울려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그다음에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요새 이제 기업과 일자리, 창업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여유가 있고 문화적인 도시.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문화와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 그러니까 누구 눈인가 하면 그냥 시민의 눈에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도시, 내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도시, 내가 주민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도시, 뭐 이런 도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름도 짓고 세부 프로젝트로 쓰니까 행정이나 교수님들은 엄청 딱딱한 것 같고요. 딱딱한 게 아니라 스물스물한가 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관여했던 프로젝트는 그냥 우리 쉬운 한말로 좀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만들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2005년에 그린 거예요. 2005년에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건데, 제일 위에 행정이 있지 않고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해서 내가 사는 산터를 꿈꾸고 만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그들이 사는 산터를 가꾸는 모델이었습니다. 밀어붙였죠. 뭐 행정은 자기들이 맨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제 당시 건교부 장관님이 결재를 해야 되는 문서였는데, 근데 뭐 어쩌다가 제가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은 거기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지원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원이다. 중앙은 지원이다. 그래서 맨 밑에 중앙 정부. 그리고 도시 규모도 있었어요. 마을 만들기도 있었고 도시 만들기도 있었는데 그 도시는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내 경쟁력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래서 중간에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거는 마을 만들기.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요거는 도시 만들기. 그래서 중간에다가 지자체를 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5년엔 이게 중앙정부의 눈이나 학자들 눈에는 굉장히 생경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되짚어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끌어가는 유엔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그리고 시민으로 변해갔죠. 그죠? 근데 그게 몇 년이었다고요? 2016년이 시민이 스스로 자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2005년에 주민이 스스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해비타트 3를 먼저 실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크게 3터와 1터 그리고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자. 이 그림의 이름이 안스출이에요. 안스출. 당시 건설교통부에 이거 담당했던 상관이 마침 안가였어요. 그 안과 이 안 합쳐서 만들었다 그래서 안스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쪽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마을만들 이쪽에서는 굉장히 고전으로 자주 인용되는 구조도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한국형 추진 방식 3개를 썼는데 똑같이 썼어요. 제일 먼저 주민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돌아보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겠다. 마을 계획 세우는 게 이 당시도 제안이 됐고요. 뒤에 설명드리지만 도시재단도 올해 각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곧 공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투하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구조가 이미 2005년에 정리가 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저 틀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운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학습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저 구조에서 할 몫을 미리 설정하고 이제 지금 기초 성장 전문 과정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저희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원 체계로서는 이제 지원센터가 맨 밑에 있는데 이제 저희 도시재단이 저런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게 주민과 또 사업추진 협의체와 같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스스로의 조직이 주체가 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이 일부 보면 좀 이렇게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나 목소리 큰 분 이렇게 되거든요. 목소리 큰 분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거나 또는 뭉따니에서 이렇게 목소리 큰 분을 대신해서 동해에 계신 분들이 무슨 사업 제안서를 대신 써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기준에서 보면 아주 후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늬만 시민이고 무늬만 주민입니다. 그런 지형들도 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 수원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통합 학습 과정에서 좀 학습하시는 분들은 혹시 중앙이나 도나 시의 다양한 공모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눈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스스로 기획을 하고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는 싹 이렇게 좀 접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남을 시키는 거 이거는 이런 취지에서 보면 잘 안 맞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도 수원은 많이 옵니다. 시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사실은 약간 무늬만 주민, 무늬만 시민인 프로그램들도
좀 있다라는 아쉬움을 느끼고요. 이게 최근인 거죠. 문재인 정부가 공무한 도시재생인데 제가 아까 드렸던 유엔 해비타트 3차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도시의제를 국정과제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맨 위에 그쪽 맨 위에 그죠? 맨 위에. 그러니까 유엔 해비타트 3차를 도시재생 뉴딜이 또 이렇게 딱 차용을 했어요.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지구에서 고민하는 방향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뉴딜도 이렇게 그 흐름을 반영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흐름들은 수원에서 미리 다 실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까 드렸던 6개의 그 아젠다가 있었고 그 아젠다들이 옆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의 지침, 선정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